2011년 그 해는 저축은행 부실로 인해서 그야말로 사태라고 부를 정도로 사회적 문제가 컸습니다. 뱅크런이 벌어지고 수십조의 금융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때 대검찰청 산하에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이 생기고 여러 명의 저축은행 오너들이 수사받고 구속으로 이어졌습니다. 심지어는 수사 기밀을 유출했던 검찰 수사관도 구속되기도 했죠. 신한저축은행 역시도 300억 원대의 불법 대출들이 발각이 돼서 금감원의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신한저축은행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합니다. 금감원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때는 신한저축은행의 대표이사와 상무 그리고 정무부장을 함께 고발을 하는데요. 물론 신한저축은행 법인도 함께 고발을 합니다. 그 법인이 고발당하니까 당연히 신한저축은행 대표이사도 같이 고발을 했겠죠. 신한저축은행의 대표이사는 모 회사인 신한그룹 박순석 회장의 차남이에요. 신한저축은행은 주식회사 신한의 계열사이고 주식회사 신한의 지분은 100% 박순석 회장의 소유이기도 합니다. 여기 지분표 이게 다 공시 자료에 나와 있는 건데요. 그런데 다른 비리 저축은행들의 오너나 대표이사들은 대부분 구속되고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신한저축은행은 금감원의 조사 과정에서부터 박순석 회장은 조사 대상에서조차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금감원은 박순석 회장을 제외한 박순석 회장의 차남, 즉 신한저축은행의 대표이사 박상훈 씨와 신모 상무, 이 신모 상무는 박상훈 씨의 친구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실무자 정무부장을 검찰에 고발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금감원에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의 처리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수사는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의 해체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종결되는데요. 놀랍게도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는 대표이사 박상훈 씨는 기소조차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밑에 박상훈 씨의 친구라고 하는 상무 신모 씨와 정무부장만 기소됩니다. 그것도 다른 저축은행 사건과 달리 불구속 기소가 돼요. 법인, 즉 신한저축은행도 재판에 넘겨지는데 대표이사는 기소되지 않고 빠져요. 이후 금감원에서 물론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 통보를 하지만 형사적인 처벌은 받지 않게 돼요. 이후 신한저축은행 대표이사는 누가 맡을까요? 여러 사람의 증언으로는 그 당시 총대를 메고 불구속 기소가 됐던 대표이사 박상훈 씨의 친구 신모 씨가 현재 대표이사라고 합니다. 신한그룹의 박순석 회장은 신한저축은행의 자금으로 제3자에 대출해줄 때 중간에 불법 커미션을 받아 챙기는 것으로 이 자본시장에서는 꽤 유명한 사람이에요. 제가 2016년도에 재수검사에 나왔을 때 금주부 수사를 할 때도 이 내사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덮였어요. 근데 그때도 내사 내용이 대출을 하면서 이 사람은 대부분 10% 정도의 커미션을 떼는 걸로 유명해요. 아무튼 그런 행위로 인해서 이 박순석 회장은 구속이 되기도 하죠. 이 문제는 뭘 말하냐면요. 신한저축은행의 대출 과정에 신한그룹 박순석 회장이 대부분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런 오너가 2012년 검찰 수사와 금감원 수사에서는 조사조차 받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뿐만이 아니고요. 2006년 최은순 씨에게 엠파크 추모공원을 사업하다가 사업권을 빼앗겼던 그 노덕봉 씨와 관련된 100억 원대의 대출에서도 약 10%, 10억 원의 불법 커미션이 신한저축은행 쪽으로 들어갔는데도 검찰은 이 사실을 덮습니다. 이 문제는 그 3편에서 제가 좀 준비해 볼 텐데요. 그럼 여기서 다시 위조 잔고 증명 사건과 최은순 씨가 신한저축은행과 집중적으로 거래하는 시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서울지검이 신한저축은행이 수사를 종결하고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만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시점은 2013년 3월 20일이에요. 그리고 신한저축은행의 위조 잔고 증명이 처음 발행되는 시점은 바로 다음 달인 2013년 4월 1일입니다. 위조 잔고 증명 발행 내역표를 보시면 알 텐데요. 또 중요한 것은 신한저축은행의 수사가 발표되기 딱 일주일 전인
2013년 3월 14일 최은순 씨는 신한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채권 최고액 기준으로요 22억 상당의 대출을 받습니다. 물론 담보를 제공을 하긴 하는데 시기적으로는 수상하기 그지없는 거래입니다. 그 이전에 최은순 씨나 김건희 씨가 신한저축은행과 거래한 자료는 찾을 수 없었어요. 이 시기부터 그러니까 신한저축은행 수사 발표가 되기 직전 이후부터 최은순 씨, 김건희 씨 측은 신한저축은행과 아주 집중적인 거래가 이루어지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거는요. 최은순 씨 관련 은행 잔고증명 사건에서 피해자는 분명히 신한저축은행이에요. 최은순 씨 측근이라고 하기도 하고 김건희 씨 측근인 김모 씨가 위조했다는 그 잔고증명에는 신한저축은행의 이름, 신한저축은행의 실제 로고, 신한저축은행의 법인 도장까지, 실제 도장까지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위조된 잔고증명서가 실제 활용이 됐고 문제가 발생됐다면 신한저축은행으로서는 심각한 명예가 훼손된 것이고 금융기관으로서의 신뢰가 훼손됐음에도 신한저축은행은 최은순 씨나 김건희 씨나 그 관련자들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신한저축은행은 그런 위조 잔고증명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어떤 법률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최은순 씨와 도청동 땅에 대해서 50억 원대의 대출 거래를 하게 되는데요. 더구나 이 대출 거래에는 대출금을 많이 받기 위한 부당하게 대출금을 늘려서 받기 위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작업은 대출을 부풀리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감정가를 부풀리는 작업을 하는 것이고 그 작업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잔고증명을 위조했다는 그 김모 씨예요. 김건희 씨 회사인 코바나 컨텐츠 감사로 있는 이제 여기서 잠시 중요한 목소리를 하나 들어보세요. 최은순 씨입니다. 38억에 갔다 왔어요. 40억에서 이제 조금 더 48억 대출 받았잖아요. 신한저축은행에서 거의 48억을 대출을 어떻게 해서 받았냐면 그 땅을 이제 우리가 샀잖아. 어째 계약만 했잖아. 계약을 했는데 자금을 못 치렀잖아. 못 치르니까 신한저축에서 그 돈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막 한다는 무슨 이렇게 막 개발 계획서 놓고 또 분할도 해주고 분할하고 사업 계획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감정가를 높였어. 감정가를 높여가지고 48억을 대출을 이 녹음 파일 목소리에서도 들었다시피 2015년도에 이루어진 이 도청동 땅 매입 작업에는 최은순 씨 돈이 거의 들어가지 않아요. 계약금 이외의 대부분은 신한저축은행에서 대출을 해서 매입하게 되는데요. 아마 이 땅을 팔아서 차액만 한 100억 정도가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완전 땅 찍고 헤엄치기 한 거예요. 최은순 씨는 계약금 이외에는 대부분 신한저축은행에서 대출을 해서 이 도청동 땅을 매입하게 되는데요. 불법 자금으로 의심된 이 작업비가 들어갔다는 말을 최은순 씨가 직접 하게 됩니다. 또 들어보세요. 신한에서 그때 48억에 신한에서 해준 거예요? 신한저축은행에서. 그거 이제 토지 감정평가를 많이 해서 거기 또 경비도 못 흔들었어. 그래가지고 그 토지를 분할을 해서 이렇게 이제 자체 평가를 많이 해놨어. 많이 해가지고 이제 정식 감정을 의뢰해서 그 토지 평가를 이제 많이 했어. 그래서 대출을 받았어. 어쨌든 간에 해갖고 대출 받았네. 그럼 근데 그때도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이게 대단하죠. 아주 훌륭한 선수들이에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또한 신한저축은행은 2011년 9월 대검산하에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이 설치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검산하에 합동수사단이 설치된다고 언론에 알려진 것이 2011년 9월 20일인데 바로 그달 2021년 9월 1일 윤석열 총장이 전담 수비수로 보이는 간부 검사 출신 정관 변호사 한 사람을 사회이사로 영입합니다. 바로 노 변호사인데요. 보시면 사회이사 등기 일자가 9월 1일로 나오죠. 왜 이분을 윤석열 총장이 전담 수비수라고 말할 수 있냐면 이분이 공개된 변호사 이력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신한저축은행의 사회이사로 영입된 노 변호사의 공개된 자신이 선임했던 사건을 살펴보면 2003년 SK 분식회계 사건, 2006년 현대자동차 그룹 사건, 같은 해 2006년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 사건, 그리고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이 모두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윤석열 총장이 검사시설 수사했던 윤석열 총장의 수사 이력에 항상 따라다니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검사로서 수사했던 사건마다 변호사가 선임돼서 변론을 하고 그런 변호사가 2011년 9월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이 설치되기 직전 신한저축은행이 사회에서로 들어간다면 누구나 합리적으로 윤석열 검사의 전담 수비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윤석열 총장이 임명되기 직전부터 피해자임이 확실한 신한저축은행은 오히려 김건희 씨가 개최하는 전시회에 거금을 호언하기 시작합니다. 서너 차례 전시회에 호언을 하는데요. 이런 내용의 전시회예요. 이것은 도저히 상식적인 일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런 피해를 입은 신한저축은행, 그 신한그룹 소유 건물에는 잔고 증명을 위조한 실행범, 또 부동산의 가치를 부풀린 그 실행범으로 알려진 김건희 씨 회사 코바나 콘텐츠의 감사인 김모 씨 회사가 이 신한그룹 건물에 위치하고 있대요. 그렇다면 누구나 상식적인 사람들이라면 신한그룹과 최은순 씨, 김건희 씨 이들 사이엔 어떤 유착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당연한 결론인데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다음 편에는 또 다른 윤석열의 그림자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직의 크기를 떠나서 언론사에 소속된 분들처럼 어떤 조직의 보호는 받을 수 없습니다. 저를 오로지 도와주고 계신 황희석 변호사님의 도움과 협조로 함께 가고 있는